그럼 그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아,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2025년 서울 쌍봉 패턴이 일치한다면 6월이 상수란 얘기예요. 요거를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이게 하필이면 이번 달인 거예요. 6월 달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수년 동안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아침 실거래가를 취합을 하다 보면 최근에 계속 신고가가 계속 나와요. 실거래가 신고가 7월 달에도 저는 그러니까 미쳐서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1급 기밀을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자, 지금 생방송 중에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잘 들리시면 1번, 잘 안 들리면 2번. 그리고 엘리엇 아재 개그가 재밌다 많이 해라 7번, 아재 개그 좀 짜증난다 하지 말아라 8번.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채팅방 인사들 하시고요. 네, 이 채팅방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거든요. 여기에 뭐 악플 달거나 이러면은 채팅방이 안 보일 거예요. 네, 자, 1급 기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아침 거. 오늘 아침에 보면 요거는 전국 7월 달이고, 그러니까 7월 달만 한 거예요. 6월 달은 엄청 많이 올라 있고 지금도 오르는 게 신고가 돼요. 근데 7월 초에도 오르는 게 신고가 돼. 특히 강남구 많이 올랐죠. 7월 달. 용산구 많이 올랐죠. 영등포 특히 양천구가 많이 올랐어요. 자, 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송파구도 보세요. 요 0.42% 급락한 거는 헬리오 하나가 한 5억이 떨어진 거 그거 한 건 때문에 폭락을 한 거지 실제로는 상승 거래가 더 많아요. 그게 뭔 요지경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0.02% 살짝 빠져 있네요. 자, 지금 일단 요거는 뭐냐면 상승 거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건 중에 상승 거래가 60건이고 하락 거래가 40건이고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6월 달이니까 6월 달은 넘어갑시다. 7월 달입니다. 7월 달. 7월 달 강남구를 보세요. 강남구 총 23건의 거래 중에 일단 서울 전체를 보면요. 410건의 거래 중에 상승 거래는 222건, 하락 거래는 145건, 보합은 43건이에요. 보합이거나 뭐 2년 내에 처음 거래되는 거는 다 보합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거래에 비해서, 그러니까 2개월 전인지 5개월 전인지 모르겠지만 직전 거래에 비해서 올랐냐 내렸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거래 비중이 60%죠. 자, 특히 강남구를 보면요. 23건 중에 20건이 상승이고 3건이 하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7월 달이에요. 6월도 아니야. 7월 1일부터인데 어떤 사람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토지 이후에도 신고가에 이게 다 상승 거래라는 얘기는요. 강남구 같은 웬만한 데는 다 신고가예요. 왜냐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신고가잖아. 신고가보다 더 올라야지 상승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오르는 건 신고가들이에요. 강남구가 이렇게 신고가가 많어. 서초구는 뭐 2건밖에 안 돼 지금 신고 거래가. 그러니까 똔똔이야 똔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예요. 송파구는 보면요. 18건 중에 15건이 상승이고 2건이 하락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아까 지수는 마이너스죠? 88%가 상승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용산구도 보면 4건, 2건이니까 66%입니다. 특히 양천구는요 17건대 5건이에요. 영등포도 13건대 11건이고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랑 용산은 전 지역이죠. 그리고 제가 성동구는 왜 안 했냐면 성수동 뭐 전략 개발구역 그거는 재건축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건 안 돼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도 크지도 않고 여기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영등포구는 그러니까 앞여 목성이잖아. 압구정은 어차피 강남에 들어가니까 빼고 여의도 영등포 중에서도 여의도에 있는 40년 50년 된 구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에 묶인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양천구는 되게 많아요. 왜? 14개 목동 재건축 14단지까지가 전부 토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래됐다 하면은 토호제야. 그러니까 17건. 그 다음에 용산구는 4건, 2건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토호제인데 그것도 되게 까다롭잖아요. 갭 투자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6.27 대책 이후에도 7월달 들어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도 전에 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잊고 있었지. 딱 여기
아웃라이어라는 여기 우리 멤버십 회원분이신데 이분은 부동산에 일각에 있어 보세요. 지금 강남에 찍히는 건 거래하려고 토지 거래 허가 기다리다가 이제 허가 나서 계약서 쓴 것도 있어요. 실제로는 628 이전에 627이죠. 거래된 것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현장에 있는 특히 솔직히 뭐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강서구나 있는 부동산 관련 그분들은 토지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거래를 한다면. 근데 강남 3구나 용산구나 이런 데서는 그 맨날 요렇게 토지 거래 허가구역 신청서 쓰고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전에 들은 건데 업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어저께 댓글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딱 가서 봤어요. 서울특별시 가가지고 신청 안내를 딱 봤더니 공동으로 같이 그러니까 매도자가 같이 사인을 해야겠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해요. 2달 있다 3달 있다가 아니야. 이번 주 월요일 날 신청을 하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토요일에는 나와. 근다고 공무원들이 딱 15일이 되니까 14일이겠네. 14일째 딱 허가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 만에 내는 데도 있고 좀 널널하면은 뭐 3일 만에 내줄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확인할 게 많으면은 뭐 12일 날 할 거 아니에요. 딱 그러고 보니까 자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일단 양식을 한번 뒤져봤어. 딱 보니까 누가 이제 뭐 유튜브 거기서 진짜 접수하고 그런 걸 과정을 2022년도에 3년 전에 올렸던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안내사항 보니까 법적 처리 기간 15일이에요. 딱 맞죠? 근데 여기는 이내 교부 15일이야. 그럼 15일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법적 처리 기간은 14일 아니에요? 그러면 14일? 그러면 15일 이내는 나 이내 이상은 이거 포함되는 거구나. 내가 국어를 조금 헷갈렸어요. 그리고 허가증 이렇게 딱 나온대요. 저도 뭐 써보진 않았으니까. 네. 자, 알겠죠? 이거 알겠죠? 그래서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봤어. 6월 27일 날 토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때부터는 신고가에 사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는. 근데 27일 이전에 뭐 22일 아니 23일 날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이때부터 계속 이제 허가가 나오는 거야.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보름 되는 때가 12일이야. 근데 토요일 날 공무원들이 일 안 하니까 그 11일 날 다 교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10일이잖아요. 내일이 11일이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토지 이전에 아니 토지가 아니라 627 이전에 그것도 알아요. 계약을 쓰는 게 아니고 계약은 무조건 토지가 나온 다음에 토지 허가증이 나와야지 계약서 쓰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 과정을 얘기하더라고. 일단 만약에 20억짜리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약금을 2억을 내잖아요. 걸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 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거기에 법무사랑 공인중개사랑 그다음에 매도자 매수자 넷이서 앉아가지고 쓴대요. 사인을 다 한대. 그리고서 그때 약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금이 2억이면 1억 또는 5천만 원 정도만 낸대요. 송금을 한대요. 그 대신 거기다 특이하게다가 토지 허가가 안 나면 위약금 이거는 원래는 안 돌려주는 거잖아요. 계약금 이런 거는 그건 돌려주는 걸로 보통 그렇게 한대요. 왜냐면 매도하려는 사람도 아니 이 사람이 맘 바뀌어갖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취소하는 거니까는 나 이 돈 5천만 원 안 줄래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이제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조율을 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토지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분이 23일 날 신청을 했는데 한참 끌다가 예를 들어서 뭐 4일 날 허가증이 나왔어. 이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계약한 날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27일 이전에 아니 이후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신고가에 샀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때 계약서 실제 이제 허가증 나왔고 계약서 쓸 때 똥 씹은 얼굴 아니겠어요? 보니까 막 2억씩 떨어지고 3억씩 떨어졌대. 근데 이미 약정금도 내고 다 사인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약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신고가에 자기가 산다는 걸 아는 거야. 하필이면 신고가에 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아유 씨 내가 꼭지 샀네 이게 아니라 계약서 쓰는 순간 내가 신고가구나. 참 혼자 웃겼네. 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지금 강남구가 7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해요.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영등포구도 그렇고 양천구가 특히 그래요. 근데 송파구도 상승거래가 훨씬 더 많았죠. 88%야.
하락거래는 2건밖에 안 돼. 근데 이쪽에 2건 중에 한 건이 헬리오 5억 빠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락률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성동구는 전략 정비 구역인가 그래가지고 때문에 재개발이야. 재건축이 아니고. 양천구는 그다음에 영등포구는 그나마 좀 이게 낮은 게 그 여의도에 있는 그 50년 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물레동에 있거나 뭐 영등포동에 있거나 이런 아파트들은 그 토지랑 상관없잖아요.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 20건대 3건, 송파구에 15건대 2건, 용산구에 4건대 2건, 양천구에 17건대 5건 요런 그러니까 하락거래, 특히 상승거래, 이 상승거래는 대부분이 신고가예요. 지금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야 진짜 시장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2시면은 부동산원이랑 KB에서 주간 동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반영이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조사하는 거는 7월 지난주 거를 조사한 거거든요. 지난주 입주일 거를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집계를 해가지고 열심히 가공을 한 다음에 어저께나 그저께 도장을 맡았겠죠. 장한테. 그래갖고 오늘 2시에 엠바고 풀려서 딱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된 거는 토제 27일께 이후가 반영이 안 된 거야. 그거는 다 이전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도 상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되는 거는 상승률이 확 떨어져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신고됐던 것들은 627 이전에 토지의 신청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신청서가 나온 이후에 신고가에 할 수 없이 계약하는 거, 그런 건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 실거래가 신고되는 거는 하락거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상승거래가 많은, 특히 강남 3구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자, 여러분들 좋은 거 알았죠? 어저께 여기다가 댓글 달았어요. 헬리오 벙커 버스터, 여기에 댓글 달아주신 우리 아울라이어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1급 비밀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